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세입니다. 오전 시간입니다. 오전 다들 일어나셨죠? 새벽 1교시 영상 꼭 들으시고 오전 타임 같이 한번 달려봅시다. 오늘은 좀 날씨가 춥네요. 뭐 강풍도 있고요. 뭐 눈보라 날리는 때도 있고 날이 항상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체감온도는 한 4도에서 5도 정도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12.3 계엄 사태 여파에서 뭔가 회복하는 듯 보였던 우리 한국 증시, 이제는 뭐 매파적인 그런 성향의 미국 FED를 맞닥뜨려야 합니다. 연준을 맞닥뜨려야 한다. 여기서 또 FOMC 정례 회의 후에 공개된 그 점도표, 이 점도표에 따르면은 연준은 25년 금리 인하 횟수를 0.25포인트죠. 25포인트씩에서 4회에서 2회로 줄였습니다. 2회로 줄였다. 시장에서는 그 산타랠리라고 하죠. 산타랠리. 이 산타랠리는 없다는 뜻으로 이제 평가를 했어요. 산타랠리는 없다. 코스피는 지난 16일 2511.08로 시작을 해서 20일에는 2404.15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106.93포인트 하락을 했어요. 4.3% 정도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같은 기간 31.5포인트 내려가지고 668.31로 장을 마감을 한 거죠. 이번 주 보면은 그 한국 증시도 변동성이 클 것 같습니다.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안으로는 탄핵 정국이 좀 이어지고 있고, 밖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어서 긴장감이 상당히 돌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FOMC 결과 때문에 미국의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450원 선을 넘들고 있어요. 지금 1450원. 1450원은 넘나들고 있다. 채권 금리가 이제 고개를 들면서 시장에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채권 금리랑 달러 그 안정 여부가 외국인 투자자의 현물과 선물 그 수급과 이 코스피 지수 반등의 탄력을 결정할 전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그 급격한 변동성 확대에 따라서 여진이 좀 불가피하죠. 하지만은 미국 증시로 글로벌 유동성 쏠림이 완화되면은 이 수급 측면에서 이 밸류에이션이라고 합니까? 이 밸류에이션 그 매력이 있는 그 코스피 시장이 좀 주목받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연말이라는 점도 고려해야겠죠. 일단 크리스마스 때문에 한국 주시장을 비롯해서 미국, 중국, 홍콩, 유럽 증시 모두 오는 25일에 열리지 않아요. 다 쉽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미국 증시는 24일 정규장부터 일찍 마무리됩니다. 한국 시간으로 25일 오전 3시니까 새벽 3시에 마무리. 미국장은 새벽 3시에 마무리됩니다. 중국과 홍콩 시장도 24일에는 조기 마감합니다. 참 흥미롭네요. 우리만 풀로 뛰는 거야? 우리나라의 그 연말 이벤트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매도 물량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결제까지 이 거래에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26일까지 매매를 마쳐야 한다. 매매를 마쳐야 한답니다. 연말의 결산 배당도 마찬가지예요. 12월 결산법인 중 배당 기준일을 12월 31일로 잡은 종목은 오는 26일까지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26일까지 사야 돼. 사서 팔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는 27일은 정기주주총회 의결권과 그 배당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이 권리락, 배당락일이죠. 배당락일입니다. 배당락일이다. 다만 선배당 후 투자 기업이 늘다 보니까 이 배당 기준일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선배당 후 투자 기업은 이사회를 거쳐서 결산 배당금이 확정된 뒤에는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 기준일을 연말이 아닌 그 이사회 이후로 이제 정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결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을 연말이 아닌 정기주주총회 전후인 2월에서 4월로 옮기는 것으로 일정은 기업마다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전체 시장으로 보니까 권리락, 배당락 이런 충격이 좀 약해졌다는 그런 평가도 있더라는 거죠. 지난해부터 대주주 기준이 보유 지분 시가총액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배당 기준일도 다양해진 덕분이라고 합니다. 지난해의 경우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권리락, 배당락일 전 3분의 1 시가보다 그 권리락 배당률이 종가가 좀 높았다고 합니다. 최근에 5년으로 시계를 넓혀보니까 금리 인하 충격이 컸던 22년을 제외하면 오름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연말 이벤트 공백에도 1,450원대의 그 긴장이 계속될 환율, 이것 때문에 다들 지금 머리가 아프다 뭐 그런 겁니다. 이번 주에도 진짜 그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경제 지표 발표가 많지 않은 상황인데 지난주 미국의 FOMC 충격파는 이어질 것 같고 연방준비제도의 그 통화정책 행보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1,450원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거라고 전망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 FOMC 회의에서 연준이 예상보다 매파적인 기조를 보였잖아요. 그래 달러 인덱스가 2022년 이후 처음으로 108포인트를 이제 상향 돌파를 한 거죠. 이렇게 미국과 달리 비미국 국가들의 통화 정책 회의 결과는 통화 완화 기조가 강화되면서 추가 달러 강세 압력으로 작용을 했고 이에 환율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인 1,450원마저도 뚫고 급증을 했습니다.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 연휴 등 연말로 지표 발표가 한산하죠. 이런 상황에서 주요 이벤트 공백 시기입니다. 미국의 12월 소비자 신뢰지수하고 한국의 12월 소비자 심리지수 등 일부 심리지표 발표가 되는데 미국이 우위를 나타낼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24일 발표되는 미국 12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3개월째 반등이 예상이 되고 이 고용시장이 견조한 상황인데 물가의 점진적인 안정이 심리 개선 요인이라고 합니다. 같은 날 나오는 한국 12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급락할 것으로 보여요. 12월 초에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언에 따라서 이 불확실성이 심리 위축을 야기했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 소비자 심리지수와 유사한 궤적을 이어가는 그 뉴스 심리지수가 있어요. 뉴스. 이거는 12월 중에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앞서서 과거 두 차례 탄핵 정국 당시에도 소비 심리 그 악화를 경험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여러분들 투자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오전 시간 보내십시오.